네, 이번 시간에는 요붕증입니다. 요붕증. 무너진다는 거예요. 붕괴된다. 소변의 횟수나 이런 것이 붕괴돼서 한없이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댐이 붕괴되면 난리가 나죠. 소변의 상태가 붕괴되면, 요붕증이 오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사람 몸의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빼짝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요붕증을 치료하는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거든요. 어떠한 관점에서 요붕증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소변이 나오는 질환.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소변 보통 대여섯 번, 7, 8번 정도 보는데 20번, 30번 자다가 소변 한 번도 안 보는데 자다가 소변을 30분마다 1시간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다량의 소변 배출로 체액의 소모가 심하게 되어서 갈증이 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소변을 자주 보는데 뭐가 문제가 돼? 소변을 정상적으로 5, 6, 7번 정도 볼 때는 그때는 소변입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보는 요붕증은 체액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붕증 환자의 특징이 갈증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갈증이 몹시 심합니다. 사실 이 갈증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갈증이 계속되면 어디에 옹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옹조가 뭐예요? 썩는 병, 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왜?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노쇠 현상으로.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옹조, 썩는 병, 암 같은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요붕증이란 인간은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뇌하수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줄이는데 이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나 작용이 문제가 생기면 요붕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증이 심해서 물을 엄청 마시면서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는데 하루에 3, 40회 이상을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요붕증의 한의학적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가 방광 누설자가 요붕증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방광 누설자라는 것은 뭐냐면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사람입니다.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방광 누설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붕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려서 소변을 늦게 가리거나 연세가 들면 임질은 아닌데 임질같이, 전립선은 아닌데 전립선같이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는 이런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액이 누설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방광이 약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붕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령산이라는 이런 약을 가감해서 투여합니다.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본다, 소변을 안 나오게 하는 어떤 약을 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인체는 자동화 기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몸이 좋아져서 방광 기능이 좋아져서 소변이 조절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다른 기능도 운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변에 관한 문제는 사실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질수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변의 이상이 잘 나타나는데, 특히 방광 누설자가 요붕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체, 마른 체형입니다. 살이 찐 형, 방광체, 바짝 마른 사람, 담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음혈이 부족되면 소변에 이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영계 감조탕 같은 것으로서 음혈을 덮어주고 소변의 이상을 정상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기가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감히 축천원이라고 이런 약을 쓰는데 하루에 100회 이상 소변을 보게 돼요. 실제로 이런 환자가 있어요. 포기, 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방광허약자, 가감팔미환,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두상이 크고 엉덩이가 크고, 그 다음에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방광허약자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감팔미환이라는 팔미에 가감을 해서 쓰는 이런 약을 써야 요붕증이, 방광허약에서 오는 요붕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방광허약자, 태어날 때부터 방광이 허약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이기재환, 간신허약자, 가감신기환. 간신허약자는 근본 바탕이 약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상적 소변 배출은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 소변이죠. 근데 못 참거나 소변 많았다면 급해, 못 참아, 나와. 너무 자주 보거나 10번 이상 20번 이상 너무 자주 보거나 밤에 보거나, 밤에는 소변을 안 봐야지. 근데 밤에 소변을 보는 거, 이것은 노폐물이 아니라 진액이 새는 거예요. 체액이 새 나가는 거예요. 요붕증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몸에 진액이 소모되는 질환이므로 결국에는 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요붕증 환자들이 예상외로 많은데 치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요붕증이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요붕증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요붕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정상적인 배뇨의 빈도는 연령이나 성별, 수분 섭취량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6회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배뇨 빈도가 하루에 30에서 40회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요붕증의 한의학적 치료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량의 소변이 나오는 심각한 질환인 요붕증에 대한 자세한 강의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혹시 요붕증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기억나는 사례 있으신가요? 네, 요붕증 환자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30대 여성 환자입니다. 사실 이 환자는 임신을 원해서 내원하였고 소변을 그렇게 자주 보면서도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였었고 임신을 원해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진을 한 과정에서 요붕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심각한 병이고 이것이 치료돼야 아기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치료를 원해서 보았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사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네. 직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떠셨나요? 네, 요붕증이 대체적으로 3년 전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발생한 것 같다고 했는데 차츰차츰 많이 보더니 어느 날부터 30번 이상을 소변 보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밤에도 5회 이상을 간다고 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는데 요붕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별 치료법이 없고 호르몬 계통의 약을 쓰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소변으로 몸 안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듯 하다. 굉장히 지치고 힘든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화장실을 30번도 넘게 가고 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증상도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사실 요붕증 환자는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 않으면 난치에 속합니다. 하지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증상을 치료해주면 몸이 좋아지면서 자궁 상태도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떠셨나요? 네, 160에 40kg 정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죠. 얼굴은 네모난 기과형 체질로 피부가 거칠고 피부가 검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르고 검고 피부가 거칠다는 것은 이분이 담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담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체질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담체냐 방광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담체라는 것은 마르고 이렇게 거칠고 빠르고 이런 형이고요. 방광체라는 것은 기가 부족하고 부드럽고 또 원만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죠. 기가 부족한 거죠. 이 담체라는 것은 실하고 열이 있고 울체가 잘 되는 체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단하고
작은 체질이죠. 이것은 살이 안 찌고 예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또 담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밤낮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 외에도 여우붕증이니까 당연히 갈증이 심해서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생리통이 무척 심했고 허리의 통증도 심하면서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너무나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자꾸 체중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꿈이 많아서 기분 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회음부에 통증이 간혹 있는 등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렇게 심각한 증상에는 저희가 고방이라는 처방을 쓰기도 하는데, 고방이란 쉽게 얘기하면 약재가 몇 개 들어가지 않지만 잘 쓰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잘못 쓰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처방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음체에 쓸 수 있는 영계 감조탕에 몇 가지 한약재를 가미해서 투여했는데, 이 약의 역할은 말초 순환을 촉진시켜서 수분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방광 근육의 조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여우붕증뿐만 아니라 요실금, 빈뇨, 야뇨증 등 온갖 소변 문제에 많이 이용되는 아주 좋은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약재의 숫자가 적은 만큼 효과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 달분 복용 후 소변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갈증도 줄고 물도 덜 마시며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안색이 좋아졌다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2달 복용 후에는 전신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졌고 피로가 훨씬 덜하며 소변 횟수도 확실히 줄어서 밤에 2번 정도, 낮에 10번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 입마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총 6개월을 복용 후에 소변이 거의 정상으로 되었고 불편함이 거의 없어졌으며 임신도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을 모르고 이때까지 고생을 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대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대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공유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 고민은 경기도 용인에서 허미희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허미희 님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방송 항상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미혼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데요. 이 증상은 20대 때부터 꾸준합니다. 특히 생리를 할 때가 되면 왕여드름이 나는데 주로 턱이랑 입 주변으로 납니다. 그러다가 생리가 딱 시작되면 들어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약을 타다 바른 적도 있는데요. 바를 땐 좀 덜하긴 한데 안 바르면 도루묵이고 생리 주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 보면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한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 이런 것도 치료가 되는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분이신데요. 네. 생리 주기에 맞춰 여드름이 난다고 하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매달 생리를 하는데 그 생리 때마다 여드름이 올라온다. 여간 고민이 아니죠. 또 여드름이 올라오면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여드름이 나면 짜주는 것도 치료법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치료법이죠. 한의학에서는 왜 여드름이 날까? 어느 부위에 날까? 어떤 양태로 날까?
어떤 색깔로 날까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생리 주기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입 주변, 뺨, 볼 밑에 부분, 그 다음에 턱 밑에 부분까지 여드름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생리를 좋게 해주는, 생리와 연관되는 약을 쓰면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확실히 생리를 할 때 여드름이 덜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와 연관돼서 여드름이 난다면 한방 치료를 받아서 생리를 좋게 해주면서 여드름도 낫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허미희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요붕증의 한의학적 치료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